속리산과 소백산 그리고 충주까지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고 있는 고장, 바로 충청북도인데요. 이런 충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숨결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충청북도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바쁜데 올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민선 5기 이제 4년 차인데 그동안 뒤돌아보시면 한번 회고를 좀 해주시죠. 민선 5기 이제 한 2년 한 8개월 이렇게 좀 됐습니다. 예. 민선 5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하여튼 제가 와서 우리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이것을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해서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민선 5기 제가 와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어차피 그 인류가 나가야 할 그 미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충북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우리 충북을 제가 와서 이제 함께하는 충북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북부 지역, 남구 지역 또 저 청주권 이렇게 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에 가면은 우리는 강원남도가 되겠다. 또 남부 지역에 가면 우리는 대전광역시로 편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충북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충북을 하나로 관통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를 추진한다든지 또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도청 출장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을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청북도 하면 이제 살기 좋은 고장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탁 떠오르는데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우선 충청북도는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심이 온후하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우리 충청권 전체가 신수도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시에 이제 중앙부처가 내려오면서 신수도권이 형성돼 가기 시작했다. 그 신수도권의 중심이 우리 충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충북의 그 인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늘기 시작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한 155만이 안 됐던 충북의 인구가 불과 한 3년 사이 한 5만 가까이 늘어서 지금 한 160만 정도 이렇게 육박을 했고요.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귀농 귀촌 인구가 그 우리 충북이 가장 앞서가는 제일 많이 오고 있고 또 기업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나름대로 지금 희망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계로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 행복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적 행복 지수에서 지난해에 1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충북에 뭔가 희망과 그 기대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북의 캐치프레이스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나가야 그 앞으로 미래 산업이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바이오 산업과 솔라 산업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우리 충북에 그 바이오 산업과 솔라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키워서 세계 시장에 우리 충북을 좀 내놔보자. 그래서 생명산업, 태양광산업을 이제 줄여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도정 1순위가 평생 복지, 물론 뭐 요즘 시대적 화두가 이제 뭐 경제 민주화 복지 쪽 화두입니다만 도정의 1순위가 이제 평생 복지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주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평생 복지 개념이 이제 출산에서부터 그 보육,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일자리, 노후 뭐 이런 단계별로 뭐 출산할 때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든지 학교 들어가면 저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든지
청년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우리가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되면은 9988 행복 나눔이 뭐 치매 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으로 예. 출산에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평생 복지를 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그 2010년도 대비해서 그 금년도 복지 부분 예산이 약간 41%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가는 평생 복지를 제대로 그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가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이제 정부다 보니까 이제 각계에서 이제 여성 뭐 인재 육성이라든가 친여성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경우는 좀 어떠신지요? 우리 이제 충청북도는 이제 여성 친화 도시 그래서 이제 청주시와 제천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예. 여러 가지 그 여성 친화 특화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충북이 지금 여성 가족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이 여성 친화 도를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충북 전체를. 예. 아직 그 여성 친화 도라는 개념은 아직 정부 시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충북을 최초로 한번 여성 친화도로 지정을 해주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성 예. 관련된 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 도로서의 우리 충북의 면모를 좀 더 일신해 나가고, 대신 저 여성 친화 이렇게 나오니까 저 남성들이 이렇게 또 뭐 좀 역차별당하는 역차별당하는 문제도 뭐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 하나 시책으로 아버지 역량 강화 센터를 좀 만들자. 소위 그 행복 캠프라고도 하고 뭐랬는데, 예. 그 아버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양성 평등 이런 차원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충청북도 도청은 이제 청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청주하고 청원이 이제 합해져서 내년 7월에 예, 그렇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데 이제 출범할 때 보면 뭐 다양한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일부는 조금 잡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리 전 청주청원 통합은 그 지난해에 주민들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군 통합 뭐 이런 것이 대개 그 시의회, 군의회에서 의회 주도로 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경우는 이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그 청주시와 청원군의 주민 간의 협의가 잘 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현재 그 우리가 이제 통합시를 만드는 거는 신수도권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은 예, 예. 우리 대전시, 세종시, 그다음에 천안시 예. 거기에 대항하는 통합 청주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을 서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도시를 만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그 행정구역이 이제 4개 구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로 획정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시에 지금 4개 여러 가지 구간이 들어가서 저 시민들과 시민 군민들과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돼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또 청주하면 또 청주공항 떠오르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무안도 그렇고 이제 양양인가 그 국제 이제 지방 이제 국제 공항들이 들어서긴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수요 문제라든가 이제 입지 문제 때문에 조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청주는 상황이 어떤지요? 그리고 또 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좀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그 우리나라 그 공항을 보면은 그 4대 공항이 4대 공항 중에서 이제 2개 공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사실은 우리 이 한국으로 보면 북쪽 끝에가 있습니다. 38선 경계에 가까이. 또 나머지 2개 공항이 하나는 이제 부산 바다 끝에 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 바다 건너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의 중심에 공항이 없습니다. 그 국토의 중심은 기능을 담당하는 공항이 앞으로 청주공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주공항이 편도만 맞으면은 경기도 그 분당, 수원, 용인 이런 분들도 청주 와서 그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주공항이 이제 우리나라 국토 중심의 그런 그 거점 공항 역할을 하고 또 세종시의 관문공항이 현재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세종시 관문공항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청주가 이제 많이 활성화돼가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이제 청주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서 그 아주 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서 활주로 연장하는 것이 급하다. 청주공항은. 그래서 큰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큰 비행기가 떠야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는 비행기가 이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활주로 확장 이 문제 가지고서 지금 계속 정부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서울에서 또 이제 청주공항까지 오는 그 전철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뭐 화물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여튼 그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노선이 좀 취향이 좀 일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국제 노선에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가는 것은 못 두고요. 동남아, 뭐 중국 이런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그 이용객이 지금 130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그 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청주공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 지난 2월에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되셨죠. 네. 뭐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지금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이게 지금 전국 6개 경제 자유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어떤 점이 좀 높이 있어서 이런 지정을 받게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 대개 경제 자유 구역이 바다를 끼고 임해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내륙 지역에 있는 곳이 이제 충북에서 이번에 지정받은 충북 경제 자유구역인데 이 내륙 지역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고도 첨단 정밀 산업들이 그 대개 이제 그 지진이 없거나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거나 바람으로부터 좀 안전하거나 또는 그 염분, 염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그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고도 정밀 첨단 산업들이 충북이 가장 적합하다. 또는 이제 충북의 국제공항인 청주공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합해서 그 우리 충북의 경제 자유구역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늦게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후발주자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앞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자유구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좀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는 본청은 도청에다가 뒀고요. 다만 충주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충주 경제자유구역 지청 개념을 설립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발족이 돼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지청, 본청은 도청 안에다가 뒀습니다. 충주에는. 그 지금 충청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서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게 큰 거죠. 되게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뭐 공공 부분에서 한 51%, 민간에서 49%인데 이런 전체 계획을 세운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는지. 오송 역세권 개발은 그 2005년도부터 이 주민들의 이제 땅을 그 개발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이제 그 민선 5기에 이제 그대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전체 150만 평을 이어받아서, 150만 평 중에서 100만 평은 이제 오송 제2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일단 그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해결이 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50만 평이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한 15만 평 정도는 반공영, 반민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현재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15만 평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약간 29만 평, 30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송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얼마 전에는 뭐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중국에도 다녀오신 걸로 듣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송 개발에 관한 뭐 청사진 또 중국에 다녀오신 얘기 좀 같이 전해주시죠. 우리 그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는 지난 5월 3일 날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인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5월 3일서부터 24일까지 24일간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 찾아오는 그 바이어들이 약 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그 찾아온 그 기업들, 부스를 만든 기업들이 350개 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도 많이 오고요. 또 외국의 바이어들도 지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주 그 성황리에 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하여튼 그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화장품 박람회고 이 화장품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선 그 화장품 뷰티 산업이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거기에 우리가 빨리 좀 선점해서 뛰어들자 충북이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한류 문화가 그동안에 K 드라마에서 K 팝으로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어갈 것은 K 뷰티다. 그 뷰티가 바로 화장품과 뷰티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한류 문화의 진원지를 우리 충북 오송이 좀 맡아보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화장품 뷰티 이 박람회가 조금 활성화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뭐 생산이라든가 일자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하시는지요? 우선 그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은 우선 그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한 1,420억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한 1,400여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은 단지 이제 경제 효과만 가지고 따진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한류 문화를 좀 더 지속하고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본다면은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무한대라고 우리 생각이 돼서 이것은 아주 잘 저희들이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러니까 오창, 대덕, 세종 또 오송 바이오밸리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화장품 산업의 약간 27%가 이 충북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개최 계획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좀 설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충주 탄금호에서 개최가 8월 25일부터 개최됩니다. 사실 그 조정기라면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한 편인데 유럽에서는 저 3대 단일 종목으로 3대 메이저 대회를 그 월드컵 그다음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 이렇게 해서 3대 메이저 대회를 여기 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한 이런 종목인데 나름대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모든 준비가 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80여 개국 2,300명의 선수가 이제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 개최되는 이런 아주 훌륭한 국제 대회인 만큼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좀 와서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되게 어디에 더 역점을 두시고 또 좀 계신 동안 또 충청북도가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뭐 청사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충청북도는 어차피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경제부처가 세종시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권력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경제부처가 내려오는 것은 경제 권력이 이동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신수도권이 우리 충청권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신수도권의 중심 기능을 우리 충북이 좀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수도권의 어떤 관문 기능 또 신수도권의 그 배후 기능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충북이 성실히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 충북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있는 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충북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행복한 다이내믹 충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이끄는 충청북도가 앞으로 경제 성장과 행복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